아시다시피 오늘 엘라바마, 조지아 결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예비 선거가 치러졌던 건 5월 24일이었죠. 근데 5월 24일 예비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그러면 상위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조지아주하고 엘라바마주의 공통된 규칙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지 못했던 후보들이 지금 다시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조지아주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었는데 아시다시피 조지아주 공화당 내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지금 예비선거에서 1위 내지는 2위로 통과한,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 있는 후보들이 몇 명 있는데 이들이 과연 최종 어떤 성적을 낼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는 엘라바마주 쪽에 좀 더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엘라바마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텍스트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엘라바마주 제5 선거구에서 돌았는데요. 연방하원 제5 선거구인데요. 이 선거구에 출마자 중에 데일 스트롱과 케이시 와딘스키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데일 스트롱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케이시 와딘스키 후보입니다. 케이시 와딘스키 후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같은 분이 또 이제 와딘스키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둘 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상태였죠. 아무도 지지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와딘스키를 찍어라 라는 텍스트 문자가 돌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러한 문자가 돌았다고 하고요. 이 문자가 돌면서 동시에 같이 올려졌던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15초짜리인데요. Casey Wardinsky is the real conservative for Congress. Wardinsky served as President Trump's Assistant Secretary of the Army, and he's a defender of the Second Amendment, the unborn, and our Constitution. Enough with the rhinos. Vote Casey Wardinsky for Congress.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5초짜리 홍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판을 좀 뒤집을 수도 있는, 뒤엎을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여서 이건 이제 지금 알라바마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범죄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이브 아메리카 팩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를 지금 엘라바마주 5 선거구 지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딘스키 선거 캠프 측에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받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도 그런 내용 들어가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퍼뜨린 건데 그게 누군지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케이시 워딘스키가 엘라바마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케이시는 총기 권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내일 케이시 워딘스키를 연방 하원에 보내기 위해 투표하라.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사람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 이제 스트롱 쪽에서는 데일 스트롱 선거 캠프 쪽에서도 많이 화가 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거죠. 이 선거운동 내내 케이시 와딘스키는 데일의 기록에 대해 거짓말했고 그의 기록에 대해서도 거짓말했다. 거짓말의 증거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워딘스키가 자기가 뿌려놓고 야, 너 트럼프한테 지지받은 적 없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 뿌린 거 우리 아니야 라고 또 발뺌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롱 측에서는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엘라바마 빅토리의 의장을 맡았던 페리 후퍼라는 주 하원의원, 전직 주 하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후퍼 같은 경우에는 옐로해머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든 그런 묘기를 부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실물나게 만드는 이유다.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치판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아예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정치에 관심을 돌리게도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 독설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문자의 배후가 누구든 밝혀져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고요. 오늘 투표인데 바로 며칠 전에 이러한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막판까지 지금 뭐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게 하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있는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선 투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 예비 선거할 때에 비해서는 매우 한적한.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매우 그 숫자가 적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선 투표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반트럼퍼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함하려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추종하는 이 유권자들 층을 헤집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탁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엘라바마 주 결선 투표, 오늘 열리는 결선 투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거는 사실은 연방 상원 선거인데요. 엘라바마 주 연방 상원의원인 리처드 셜비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 은퇴 선언에서 빠지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 경선을 벌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뭐 후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쪽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뭐 알라바마주는 공화당 경선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연방 상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둘의 각축전이 됐습니다. 케이리 브릿과 모 브룩스.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케이리 브릿은 지금 이제 은퇴 선언을 한 리처드 셜비 연방 상원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고요.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엘라바마주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아주 젊은 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 브룩스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관록이 수십 년 관록을 가진 연방 하원 의원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던 마가 정치인이다라고 분류가 됐던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가 철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있었던 알라바마에 있었던 유세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였었죠. 6만 8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는데 모 브룩스가 거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은 2020년 선거에 우리가 언제까지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2022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전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군중들의 야유를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고 3월 달에 지지를 철회하면서 곧바로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으나 실제로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달이나 훨씬 지나서 케이리 브릿이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결정이 난 뒤에 케이리 브릿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 브룩스 연방 하원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하지만 과연 케이리 브릿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만큼 진짜 철저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치가인가, 마가 정치인이냐, 이 부분은 검증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록들이 있는데, 검증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케이리 브릿 같은 경우에는 과연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느냐, 의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연방 상원에 공화당이 운영하고 있는 그 팩의 도움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 상원 공화당의 팩이 모브룩스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광고를 네거티브 광고에 수백만 달러를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300만 달러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리처드 셜비 연방 상원의원은 케이리 브릿한테 무려 1,100만 달러를 지원을 한 처음에 600만 달러하고 그 다음에 500만 달러하고 해서 1,100만 달러를 지원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연 케이리 브릿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마가 정치인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고 케이리 브릿한테 지원을 해준 세력들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슈퍼팩들을 이용하는 이런 그 기득권층, 공화당 기득권층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직전까지는 케이리 브릿이 좀 더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과연 모브룩스가 마가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고 기득권층의 돈까지 받은 케이리 브릿이 역시 그냥 이뤄내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이고요. 이 외에도 뭐 선거를 결선 투표를 치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어쨌든 이제 뭐 마감 시간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옳은 사람들이 결정이 돼서 이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옳은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브룩스 의원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되는 수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테드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랜드 폴 같은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들이 직접 알라바마를 찾아와서 지원 유세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랜드 폴 상원의원이 헌츠빌로 날라와서 2번의 지원 유세를 해주고 그리고 갔는데 랜드 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결정적인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요. 모브룩스는 두려움이 없는 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브룩스는 이번에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한 가지 주장을 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연방 상원 의원이 되면 그러면 미치 맥코넬을 끌어내리겠다. 미치 맥코넬이 공화당 상원 대표로 있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약으로 해왔고요. 그것 때문에 기득권층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랜드 폴 의원이라든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이렇게 브룩스 의원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반 미치 맥코넬 전선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사로서 싸우려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2020년 선거, 부정선거 거기에 자꾸 정신 쏟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미국 선거는 돈이다. 돈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정치력보다는 자금 능력을 더 많이 보는 것 아니냐. 뭐 물론 정치력이나 자금력이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지금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 같이 또 다른 안타까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